자, 이제 161쪽이 51번으로 갑니다. 이제 51번부터 이제 부가와 징수에 대한 건데 하나씩 볼게요. 일단 51번입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지 및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자,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구조에서 항상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뭐 취득세부터 전부 다 물건 소재지가 돼야겠죠. 두 번째, 건축물의 납세지는 어디예요? 건축물 소재지가 됩니다. 세제 주택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얘도 어디? 주택 소재지가 돼야죠. 항상 물건 소재지가 그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틀렸고. 4번, 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죠? 다만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소유권의 변동 같은 거 없이 그냥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태어나면 그때는 그 사용자가 돼요. 근데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고, 자, 불분명하다.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죠. 5번,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상속인 각자가 내요. 근데 둘 다 안 되면 주된 상속자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52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재산세 과세 기준율과 납기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건데 좀 볼게요. 이 재산세는 일단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죠. 이때 성립이 되고, 자, 세금 내는 기간 연간 두 번, 한 번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한 번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내게 돼요. 그럼 이때 요 기간은 뭘 내냐? 이때는 건물분 재산세, 그 다음에 주택분의 반, 2분의 1만 내요.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이때 뭘 내냐? 이때는 토지분.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분 반, 주택분 2분의 1에서 항상 주택을 이렇게 반씩 내게 돼요.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주택인데, 이 주택이 무조건 반반인데, 다만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이 10만 원 이하다. 즉, 그 금액이 10만 원까지 10만 원 이하가 되면 이때는 일시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6일부터 30일까지 요 기간에. 그럼 결국은 10만 원이 초과되면 반씩 내는 거고 10만 원까지는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또 둘 다 이제 징수 방법이 전부 다 고지서죠.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고, 다만 이 고지서에 나온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죠. 이거 뭐라 합니까? 소액 징수 면제에서 그 금액 미만이면 징수하네요. 소액 징수 면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통 징수니까 납부 안 했다. 안 하면 당연히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죠. 몇 퍼센트가? 3%가. 근데 계속 안 되면 또 붙죠. 또 붙는 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이에요. 몇 퍼센트? 1.2%씩 최고 60개월까지 붙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볼게요. 자, 문제 52번.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이거 맞네요. 셋째, 자,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가 되고, 넷째,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이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가 되죠. 5번 답인데 주택인데, 자, 주택에 대한 세액이, 자,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대. 100만 원이면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아니에요. 그 10만 원까지가 요 기간이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반반이에요. 넘어가면 무조건 반반씩 납부해서 무조건 반씩 납부지. 얘는 틀렸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3번도 가볼게요. 재산세 부가와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중 역시 옳지 않은 건데, 첫째,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재산세에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뭘 신고하냐면 이런 신고, 소유권 등의 변동신고, 소유권 등의 변동된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신고 규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요? 신고는 이때까지예요. 항상 과세기준일로부터, 과세기준일, 즉 6월 1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요. 언제부터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그래서 결국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입니다. 근데 이제 뭘 신고합니까? 첫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둘째, 상속되었다. 셋째, 종중 재산이었다. 넷째, 신탁 재산이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더기획은 신고가 없었다. 자, 신고 없어도 별도의 가산세 같은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여당과 사실상 등에 상이하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세 번째,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가 적어서 늦어든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면 되고요. 네 번째,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각각 구분해서 과세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고지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5번, 이게 답인데, 자, 시장과 혼수는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분리과세 토지를 구분하고 세대별로 합산, 이건 아니죠. 무조건 인별, 개인은 개인마다 하고요. 법인은 법인마다 합산이지 절대 어떤 세금도 세대별로 합산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인별, 개인은 개인마다, 법인은 법인마다 각각 합산해서 과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답 5번이겠고요. 이제 54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지방세법상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저희가 물납은 재산세만 늘상 되죠. 그래서 첫째, 물납할 지방세는 재산세에 한정됩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은 당연히 1,0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되죠. 둘째, 자, 물납 대상의 원칙적 평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 건물은 시가 표준인데 이 평가 기준이 있어요. 평가는 항상 언제 하냐면 납불이 아니고 6월 1일 이날 현재 시가 평가예요. 그럼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가의 뜻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갖고 물납한다고 하면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되고, 둘째, 얘가 건축물 갖고 물납한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의 건물의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고, 셋째, 주택에 의해서 물납된다고 하면 주택이니까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 이런 주택 가격으로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원칙인데, 다만 이전 거꾸로 6개월 요 사이에 형성된 보상 가격이나 공매 가격 등이 있었다. 이런 금액들도 시가로 인정해요. 시가로 인정을 해서 평가해 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과세기준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 현재까지 물납 대상 부동산의 수용이나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 가액도 시가로 본다, 인정한다 이거죠. 네 번째, 물납 신청할 때는요,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신청한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고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허가입니다. 그래서 11일 전까지 신청 5일 이내에 허가 받아와야 됩니다. 틀렸죠? 5번. 자, 물납 대상의 건축물이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입증될 경우 물납 대상 가액은요,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4번 정답이 이제 4번이었죠. 그래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55번 가죠. 자, 지방세 중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첫째, 자, 부가가 통지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물납을 신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첨부하냐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데 등기부를 떼와 보니까 왼통 전부 다 압류밖에 잡혀 있는 게 없다. 이런 물납이 불허가 받아요. 그럼 불허가 되면 다시 깨끗한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납허가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납기인에 납부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 원래 건물분 세금은 납부 기간이 이제 7월 31일까지 하네요. 근데 내가 물납하게 되면 실제 물납하는 부동산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냐면 8월 15일을 넘어가. 실제도 넘어가는 이때 넘어가요. 그러면 이때 된 거거든 실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납 절차상 이제 시간상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납기인에 납부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산세의 병기 고지되는 지역전세도 물납 대상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재산세만 물납되지 절대 지역전세는 물납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청받아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세만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5번. 자,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 즉, 물납 부동산에 문제가 많다면 이때 물납을 전혀 해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이제 5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방학 끝나고 와서, 정말 다음 주는 방학이니까 방학 때 열심히 노십시오. 열심히 놀고, 놀면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자, 생각하시고. 자,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날 더우면 꼭 걸리는 병이 장염인데 장염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